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지 않나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매일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 반대로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늘 웃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행복의 90%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이란 조건이 맞춰지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 연애를 시작하면, 돈을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그 조건들이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행복이 진짜 쌓이던가요?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건이 하나 맞춰지면 다음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채워지면 또 다음이 보이고 그렇게 계속 달리는데 행복은 항상 저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마치 아무리 달려도 점점 멀어지는 수평선처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더 많이 갖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기원전 300년 키프로스에 제논이라는 무역상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났고 배가 침몰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이 전부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한 번의 폭풍으로 모든 게 끝난 거죠. 근데 제논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울지도 않았고 누굴 원망하지도 않았고 아테네로 건너가서 철학책을 펼쳤거든요. 제논이 그날 깨달은 건 딱 하나였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을 대하는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순한 깨달음이 결국 스토아 철학이 됐는데 핵심은 철학의 이름이 아니에요. 태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사실이거든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말이 처음엔 그냥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면 꽤 구체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온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건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산이 없을 때 비를 맞으면 기분이 나쁘죠. 비 때문이 아니에요. 비가 올 줄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비인데 농부한테는 단비고 출근하는 직장인에게는 최악의 날씨가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데요. 태도를 바꾼다는 게 감정을 없애라거나 또는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억누른다는 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못 느끼게 막는 것이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슬플 때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이 나라는 사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화가 날 때 화를 인식하되 그 화가 내 말과 행동을 전부 지배하게 두지 않는 거고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를 훈련한다는 건 감정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과 행동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프랭클은 이걸 책상 앞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거든요.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매일 짓밟히는 환경에서도 그는 자신의 태도만큼은 지켜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한 가지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유. 그게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라고요. 이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극한의 상황을 겪은 사람이 몸으로 증명한 이야기거든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지나간 일을 왜 그랬을까 하면서 붙잡는 것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들이요. 이것들은 전부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루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동안 머릿속에서 하는 걱정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6만 개에서 8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 약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 부정적인 생각 중에서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쏟는 에너지의 엄청난 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내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 즉 내 태도와 내 행동에 집중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실천되는 순간 나의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게 되거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는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늘 불확실하지만 태도는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면 실제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태도는 출발점과 같아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인 러닝머신처럼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는 악순환이거든요. 새 차를 사면 처음엔 너무 좋다가 몇 달 지나면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도록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당첨 직후에는 당연히 행복감이 엄청 올라가지만 1년에서 2년 정도만 지나도 대부분 당첨되기 전에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반대로 큰 사고를 당해서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예전과 비슷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외부 환경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태도가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죠. 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진 게 적다고 가난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다라고요. 행복의 크기는 내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얼마나 충분하다고 느끼는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분하다는 느낌은 통장 잔고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감사함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시 처음 보듯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오늘도 건강하게 눈 뜬 아침, 나한테 안부를 물어봐 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행운인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잊고 살거든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8주 정도 지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외부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태도 하나가 바뀌면서 행복감이 달라진 거죠. 이게 바로 행복의 90%는 태도에서 온다는 말의 실제 근거예요. 물론 태도를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몸에 길들여진 반응 패턴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태도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했어요.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요. 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거든요. 나쁜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 충격이 훨씬 적어요. 우산을 챙겨가면 비를 맞아도 덜 당황하는 것처럼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적 시각화라고 부르는데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려봄으로써 지금 가진 것에 더 감사하게 되고 실제로 나쁜 일이 왔을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일기를 쓰는 것과 비슷해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그 감정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온 건지, 없는 것에서 온 건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현대 심리학도 있는데요.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연구했는데 유전적인 행복 기준점이 약 50%, 외부 환경이 약 10%,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 즉 태도가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외부 환경이 영향을 주는 비중이 고작 10%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바꾸려고 하는 것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직위, 이것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고작 10%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태도가 40%를 차지한다는 건 행복의 상당 부분이 이미 우리 손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심리 치료 방법이 있어요. 태도를 바꾸는 훈련에 관한 건데요. 이 치료는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친구가 내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한다고 해볼게요. 그 사건은 그냥 답장이 없다는 사실뿐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해석을 덧붙이면서 불안해지거든요. 친구가 그냥 바쁜 걸 수도 있고 전화기를 놓고 나간 걸 수도 있고 자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답장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수십 가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스스로라는 거죠.
이 치료법은 그 해석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게 과연 사실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를 따져보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던 부정적인 해석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태도를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요. 직장을 잃거나 소중한 관계가 끝나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누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누군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들을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내 안에 있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불행은 다른 형태로 나에게 계속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태도를 바꾼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 한 번만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거기에 감정을 더 이상 쏟지 않기로 노력하는 거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고작 태도 하나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해보고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할 거예요. 해본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분명히 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태도가 만들어낸 변화들인 거죠.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삶이에요. 더 좋은 조건이 갖춰진 삶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태도라는 이름으로 이미 내 안에 있거든요. 꺼내 쓰지 않았을 뿐이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건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태도가 바뀌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한 발짝 내디딘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두 이루어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를 늘 응원합니다.